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된 첫째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아요. 연애 한 2년 정도 하고 결혼한 지 3년 됐고요. 저 시집 오기 전에 시집은 제사를 위로 3대까지 모시던 집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요즘 누가 3대까지 모셔요. 그냥 윗대 조부모님만 모시면 안 돼요? 대신 정성스럽게 올릴게요. 갖은 애교를 떨고 연애 2년 동안 물밑작을 엄청 해서 간신히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만 모십니다. 명절 차례와 두 분 제사 2번, 4번 상 차리는 거죠. 줄어든 만큼 명절 제사는 어머니와 정석권 준비하고 참석했어요. 어머니는 당신들 가시면 저를 맡기라고 하셔요. 처음에는 제사 줄이자 하는 저를 되바라지고 못마땅하게 보셨는데 일단 당신도 편하고 좋고 요즘엔 그렇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시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하실 것 같았는데 또 며느리 될 내가 조곤조곤 부탁하고 연애할 때 제사상과 차례상 다른 부분 똑부러지게 차려내는 거 보시고 아, 제가 마냥 싫어서 내빼는 것은 아니구나 싶으셨던지 줄이는 거 오랜 고민 끝에 찬성해 주셨다고 해요. 저희 친정집도 저 어릴 적에 3대까지 모셨다가 줄였거든요. 괜찮아요. 줄여도 천발 안 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르릉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그래라 하셔서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시어머니는 결혼하시고 바로 돌아가셔서 얼굴만 알지만 저 윗대 그냥 모르는 분들 관 속에서 백골 되신 분들이라 한 번도 못 본 백골 드시라고 제사상 차리는 자기 신세가 한심스러우면서도 상에 달라붙어 형제들 먹는 거 보고 씨름이 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새끼 먹인다고 하고 그냥 하셨다고. 자기도 줄이자고 말이나 해볼 걸 하시더라고요. 편하죠. 평균 한 달에 한 번꼴 상다리 휘어지게 상차림을 3개월에 한 번으로 줄였으니까요. 아버지 가시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절에 맡기고 당신 가면 나도 그리로 두고 편히 살아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남편네는 형제만 셋이에요. 큰 집은 저희고 둘째, 셋째 도련님 아래로 연년생으로 있어요. 셋째 도련님은 유학 중이시고요. 저 결혼하고 3년째 될 무렵에 둘째 도련님이 여자친구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남자라도 결혼할 시기가 되긴 했죠. 동서될 사람은 도련님하고 동갑이라 저보다 2살 많은 손아래 동서가 들어온다는데 어머니가 잘 지내라.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말하라고 하시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남의 집에 시집와 같은 처지끼린걸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저 같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지하철 3호선 지하상가에서 옷가게 한다는 동서될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 그냥 보기에도 심술이 그득한 데다 저희 남편 퇴근에 같이 가느라 조금 늦었는데 어머니가 왔니 하시면서 저를 맞으며 손을 잡으시자 저희 맞잡은 손을 입이 툭 튀어나와서 보더라고요. 장사한다는 소리 듣고 아유 상냥하겠네 했는데 상냥은커녕 들어왔던 손님도 쫓아낼 상이더라고요. 도련님은 저 여자 뭐가 좋았을까 싶은데 제 눈에 안경이라고 또 도련님 보고는 살살 녹아요. 저러니 결혼하겠죠. 퉁퉁하니 통짜 몸에 얼굴 주변으로 살이 동그랗게 찐 얼굴인데 이목구비는 제법 오목조목하니 살 빼면 예쁠 얼굴이었어요. 가뜩이나 부리부리한 눈이라 심술나거나 생각하는 게 바로 보이는데 2살 어린 형님이란 소리 이미 들었던지 곱지 않게 절 보더라고요. 참, 이런 부류 같은 여자지만 참 피곤해요. 지가 일찍 시집 오지 그럼. 지가 눈을 저렇게 부릅더니 시어머니가 앵기시겠나요? 둘째는 인사 온 자리에 어머니는 불편하셨는지 도착하자마자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시고 앉으면 앉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들 자식이 좋다면 가타부타 말 없으신 분들인데 자기가 맏며느리 나보다 2살 많다는 거 인식한 건지 표정부터 썩어 있더라고요. 남편도 불편하게 좌불안 서가고 시아버지가 그래 언제 사돈 어른 뵙고 정신 날짜 잡자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둘째 도련님한테는 말 못하고 애가 장사한다더니 사람한테 질렸나? 어째 저렇게 뚱한지 말도 못하겠다 하시는 거 낯설어서 그랬겠죠. 뭐 친해지면 또 서구서구 잘할 거예요. 둘러치고 말았죠. 상견례하러 가서 보니 동선의 식구들 본판이 그렇더라고요. 퍼그처럼 눈은 동그란데 무뚝뚝하고 얼굴 주변으로 살집 도독하니 전 퍼그 강아지도 귀엽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사람 얼굴 그 인상은 동그래서 귀엽지만 굳히면 화난 사람 같고 불만 많아 보이고
결혼식에서도 신부 강제 납치해서 결혼하는 집처럼 저희 쪽만 밝고 신부 쪽은 하나같이 불만 많은 얼굴이라 참 요상스러웠어요. 그때 마침 제가 임신기가 있던 차였는데 말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피곤한 티 안 내고 도련님네 결혼식 잘 끝내고 일주일 신혼여행 간 참에 아침에 임신 테스트 해보니 선명한 두 줄이라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보고 그거 저장해달라고 해서 시집으로 갔죠. 시부모님들 내심 기다리시는 눈치지만 저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씀 안 하시지만 당장 우리 친정엄마는 진맥 잘 짚는 곳 있다면서 둘이 보약 한두째 한번 먹어볼까 물으셨거든요. 어른들이 애기 소식 안 기다리시겠어요? 아직 작아서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코는 남편 닮고 눈은 저 닮았다는 시부모님들 때문에 배꼽 잡고 저도 한시름 놓고 기분 좋았던 나날이었습니다. 동선에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첫 할머니 제삿날이라 어머니 동서랑 같이 제사 음식장을 보고 장만하는데 저 임신 6, 7주 되던 시기라 조심하면서 나름 감사한 마음 담아 준비하는데 제사가 평균 3달인 거지 정확하게 3달 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손 제사 모시기 편하라고 죽는 날 받아놓고 돌아가신 것은 아니니까요. 바로 할머니 제사 다음날 무렵에 할아버지 제사가 바로 붙어 있어요. 어머니께서 에고 당분간 아가 너는 빠지거라 몸 상한다 하시는 거 괜찮아요. 몸 너무 아껴도 살이나 찌지 이런 정도는 운동 돼요. 막달 아닌걸요? 했죠. 동서는 옆에 붙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듣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그래도 네 덕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편하지. 증조 고조 모시려면 더 힘들 뻔했어. 그걸 다 챙기고 살았다 하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어쩌고 말하며 음식 좀 뵀어요. 제사 모시고 그 상에 다 같이 둘러앉아 밥 먹는데 갑자기 동서가 왜 증조 고조는 안 모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는 거예요. 다들 띠용 해서 보는데 여지껏 모셨다가 형수 들어오면서 바로 이때만 모시기로 했어. 엄마도 그게 편하고 요즘 세상에 제사 모시는 것도 용하고 정성 더 보태서 모시니 됐어. 하며 둘째 도련님이 입을 막으려고 하니 그 불만 많은 눈을 네모나게 뜨면서 이젠 둘째 며느리 들어왔으니 증조 고조도 모셔야죠. 형님은 어떻게 시집에서 가풍을 때리지 않고 제사를 줄이내 만회하셨대요? 어머니가 예뻐하시면 그만큼 조심해야지. 어떻게 잘 모시던 제사를 없앤대요?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산다는데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잔머리 굴린 거 아니래요? 하는 말에 얼굴이 확 붉어지더라고요. 둘째 아가 큰애가 맡아야 할 것이니 큰애 하고픈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우리 시대야 우리가 내켜서 한 거고 큰애가 큰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해 준 덕에 우리도 편하고 아예 안 모시자는 것이 아니잖니. 어차피 우리 손주 시대에 제사란 거 누가 지내고 살겠니. 집에서 제사며 시제며 올리고 살던 종갓집 딸인 큰애가 그리 하자는 거야. 둘째 네가 제사 주관할 것도 아니면 그런 말 말아라. 큰애 안 그래도 귀한 아이 임신해서 모시던 제사도 넘길 판에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약간 빈정이 상하셔서 제 편 들면서 타박 비슷하게 말하셨는데 듣는지 마는지 왜 자기네는 제사에 시제까지 모시면서 이 집 제사는 못 지내게 한대요? 하는데 와나 저거 저를 완전 집안 말아먹은 상년 며느리 취급하는 거죠. 동서 우리 집도 제사 바로 이때만 모셔. 시대는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 주관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이면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준비하는 거야.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잔머리 굴린 거라고? 그래 맞아. 나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시게 지내지 말자고 했어. 예전처럼 제사 언제 지내나. 맛난 음식 차려내고 그날 기다릴 시절 아니라서. 전 기다려요 제삿날. 웅얼웅얼 불만 한가득해서 눈 네모나게 뜨고 말하는데 한 대 콕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얹힐 것 같은 분위기로 흉흉하게 밥 먹고 상 치우는데 서방님이랑 방에 들어가서 소곤소곤 다투는 소리 나더니 동서가 걷어들고 나서더라고요. 어머니가 예, 너 어디 가니? 하니 저 머리 아파서요. 누우러 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더니 나가버리네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멍하고 어머니는 아니 임신한 형님이 상 치우는데 집에 가? 세상에 세상에 하고 서방님이 주섬주섬 상 치우시길래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뭐가 저렇게 불만인지 알자고요.
말 좀 잘 해보시라고. 난 도통 저 사람 속 모르겠다고요. 서방님은 죄송해요, 형수님. 저 사람 오늘따라 이상하네. 하더니 급히 쫓아나가더라고요. 태교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증조 고조까지 타고 올라가던 제사 시부모님도 충분히 제 입장 생각하여 물러서 주셨고 저도 정성 다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그래 제사 핑계로 우리 식구들 만난 거 차려먹이는 것이지 생각하며 차려내는데 주둥이 불룩해서 장 볼 때도 뚫레뚫레 겉돌면서 제수용품 아닌 지 군것질거리나 장바구니에 담고 있고 와서 손질하고 지지고 붙이는 와중에도 어찌나 굼뜨고 둔한지 꼭 다시 손대야 하는 거 처음이니 그런가 보다 꾹 참고 다시 씻고 다듬고 묻혀냈는데 뭐 지 편하라고 없앤 거 아니냐고. 지집은 시제까지 모시면서 왜 시집 재산을 없애냐고. 감히 시부모님과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자기네는 어쩌고 형님 어쩌고 슬쩍슬쩍 섞어 쓰는 걸 하며 상 치우는데 밥만 처먹고 가던 동서년이 괘씸하고 기분 나빠서 자려고 누워도 잠은 안 오고 천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애기한테 안 좋다고 신경 끄라고 담아두지 말라고 다독이며 안아주는데 그게 되나요? 그 새벽까지 꼬박 잠 못 자고 있다가 깨무룩 잠들어서 밤새 저 때문에 남편도 신경 써서 미안한 마음에 출근하는 거 보려고 일어나는데 다리 사이에서 물 같은 게 주룩 흘러내리대요. 바닥에 후두둑 떨어져 내리는 검붉은 것들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식 두고 달려온 어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저 달래시고 시아버지는 제 손목 붙들고 조물조물 말도 못하시고 계시다 죄송하다 말하니 고개만 저으시는데 끝내 눈물 나시는지 저쪽으로 가셔서 벽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출근하다 들었다면서 달려온 동서가 어머니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요. 동서 때문이 아니다. 그냥 나랑 이 아이가 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던 제 눈에 그런 동서년의 처음 보는 활짝 웃는 얼굴 작같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도 인연이 미쳤나 하는 눈으로 보시는데 에이 아이야 다시 가지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형님? 기분 푸세요. 이렇게 우울한 기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다음 애도 안 들어서요. 하는데 18년이 하는 욕짓거리가 절로 나오고 안 그래도 부유물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진공 흡입한 아랫배가 욱신하면서 꿈틀대는데 마치 아침까지 저와 같이 있던 아이가 동서년을 향해 발차기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큰 선심이나 쓰는 듯이 동서년이 오늘은 가게 문 닫고 형님 병간호하겠다는 거 우리 엄마가 내 딸은 내가 챙겨요 하니 그 신호에 맞춘 듯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서년 챙겨서 나가시더라고요. 아주 초기 유산이었어서 금방 퇴원 조치 떨어져서 엄마가 친정 가자는 거 뿌리치고 집에 와서 남편 껴안고 둘이 울었습니다. 어제 동서는 지랄 떨 때 재수고 뭐고 입 닥치게 자기가 나섰어야 됐다고. 형제간 우애고 뭐고 내 새끼 내가 보호하고 내 아내 보호해야 했다 가슴치고 아이는 이미 갔으니 더 이상 생각 말자. 나도 애미가 되어서 내 새끼 하나 지키지 못한 죄가 크다. 나도 앞으로 독해지겠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저희도 진맥 짚어 잘한다는 집에 가서 보약 한 채씩 해들고 와 다음 아이 준비하고 저도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기고 남편에게 언젠가 나도 서방님 안 볼 각오로 동서년 쥐어뜯어 놓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예전과 다름없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거의 매일 통화하다시피 하며 안부 주고받고 돈독하게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예전의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렇게 되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을 시점에 닥쳐온 할아버지 제사 문제로 어머니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이번 할아버지 제사는 제사 좋아한다는 동서에게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솔직히 저 몸은 다 나았는데 마음이 안 내켜요. 할머니 제삿날 동서가 속 뒤집은 게 내내 가슴에 박혀서 감정도 안 좋고요. 동서 탓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밉네요. 이 미운 마음으로 제사 음식 준비 못하겠어요. 지 말대로 증조 고조까지 모시자는 동서가 제대로 차려내는지도 볼 겸 맡겼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첫째 며느리 제가 있는데 그렇게 치고 나온 거 제사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어머니 일단 제 부탁대로 해주세요. 어머니도 따지고 보면 남편네 김가 아닌 이간의 따님이죠. 좋아서 그거 차려내고 사셨겠어요? 사실 툭 까놓고 말하자면 어느 여자가 얼굴도 못 본 남자네 집 조상 이뻐 제사상 차리겠어요? 더구나 요즘 세상에 증조 고조? 건방진 년이 제가 종갓집 딸이란 소리에
더 발작 버튼 눌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도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별스러운 애를 다 봤다고. 서로 안 모시려는 제사 지가 뭐라고 증조 고조까지 지내라 마라 하는 거냐고. 더구나 그 소리치고 당장 상도 치우고 있는데 집에 가버린 거며 저 입원실에 있을 때 웃으며 들어오던 동서년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하시대요. 우리 손주 그리 된 거? 그년도 톡톡이 한몫했지. 무엇이 아냐? 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그날 이부자리에서 우셨다. 제사고 뭐고 때리치라고. 할아버지 오래 건너뛰라고 하시던데 그에 시켜 차려내라 해? 하시기에 네, 제가 보고 싶어서요 했더니 그래라 하셨어요. 당신네들이 하겠다는 거 제가 전화하겠다고 했죠. 어머니는 제가 그거보다 나이는 어려도 손인이 절대 기죽지 말고 할 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절대로 기 안 죽을게요. 동서, 내 할아버지 제사 알지? 알다시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제사 못하겠어. 동서가 준비하고 올려봐. 아니, 내가 왜? 큰며느리가 해야지. 잘난 척하고 대우는 혼자 받으면서 왜 힘든 것은 나보고 하래? 말이 짧네, 동서? 그래, 이건 나중에 따지고 제사가 왜 힘들어? 동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증조 고조까지 차려내라며. 진작에 어머니 아버지 설득해서 일대만 지내자던 집에다 동서가 한 말 아니야? 내가 편하라고 이 집 제사 없앴다며. 그렇게 제사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서가 한번 해봐. 이미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애 새끼 잘못되고 돌았니? 나 때문이라고 유산된 거라고 생각해? 니년이 등신인 걸 어쩌라고. 그 놓친 애들이 퍽이나 나한테 하라고 했겠다. 네가 할 거 나 시키고 칭찬 가로채려고 그러지? 쌍년아? 참 쌍스러워. 상정 안 하고 싶은데 생긴 대로 논다. 그거라니 이 사람아. 내가 너보다 윗동서야. 2살 아니라 20살이 많아도 내가 손윗 사람이야. 동서 때문에 애 새끼가 잘못됐겠니? 설마 못된 줄만 알았더니 자의식도 넘치네. 동서가 뭐라고 내가 동서 때문에 유산하겠어. 동서 시집 온 지 겨우 2달 됐나? 그 정도나 될 위치기는 해? 그리고 동서 좋은 말을 할 때 말버릇 고쳐. 나도 어차피 얘 그렇게 됐으니 이참에 손발 맞춰보자. 동서랑 손발이 맞아야 편하게 오며 가며 준비하지. 지랄하네. 내가 왜 네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개 쌍년이. 나는 둘째한테 시집 갔는데 18년아. 큰년이 할 짓을 왜 나한테 떠넘겨 작 같은 년아. 그러니까 이 새끼도 죽어버리지. 시집 온 지 3년이라며? 개년아 기다려. 내가 애 새끼 뽑아내면 니년 찬밥 신세야. 참,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기능 좋아요. 요즘은요, 전화 통화가 자동 녹음이 돼요. 내가 녹음 버튼 누르지 않아도요. 화내면서 툭 끊고 던져버리지 마시고요. 그 토 나오는 기록을 증거로 남기고 싶으면 통화 녹음 저장을 누르면 된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통화 기록을 누구에게 보내줄까 하다가 동서에게 보내줬지요. 몇 분 후 동서년이 전화를 했어요. 와, 씨발년 봐라. 함정 팠냐? 뒷구멍으로 착한 척하더니 개쌍년이. 녹음 지워. 안 지워? 제사고 뭐고 니년이 다 해. 니년 다시는 애새끼 못 가지게 해줄까? 등신 같은 게 어쩌고 저쩌고. 적당히 녹음된 것 같다 끊고 통화 녹음 저장. 아니 함정인 줄 아는 애가 왜 더 열불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저녁에 남편에게 동서년과의 통화를 들려줬어요. 당장 쫓아가려는 거 기다려라. 디데이가 내일이다. 나 전현이 한 만큼 갚아줄 거다. 몇 마디 말로 풀릴 거 아니니 내일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죠. 아버지도 올해는 건너뛰자고 하셨으니 이번 제사는 제대로 못 챙기더라도 크게 타박하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서에게 문자 넣었죠. 제사 준비 잘 하라고요. 답장이 없네요. 어머니가 동서년한테 전화 걸어서 큰애한테 들었지? 제사 준비 잘 되냐? 하시니 말로는 네네 형님께 연락받고 그 길로 장 봤어요. 하더라는데 저녁에 가보니 제법 그럴듯하게 차려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속아요. 제사 음식 장만한 집 냄새가 아니에요. 언제 장을 봤으며 언제 음식을 해냈을까요? 당장 어제 전화 통화를 한 후 바로 준비한다 해도 혼자서 준비해낼 양이 아니에요. 동서가 전이면 꼬치까지 다 붙여냈어? 고생했네. 아니,
네, 형님. 하라시는 대로 했어요. 몸은 어떠세요? 이지랄 하는데 자리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 제대로 놓으면서 혹시나 싶어 부엌 옆 다용도실을 열어보니 제가 찾던 게 있더군요. 바리바리 플라스틱 용기며 한 무더기에 이 미친년이 반찬 가게를 털어왔는지 나물부터 전 담긴 플라스틱 그릇만 20개 넘고 자잘한 비닐봉지들이 커다란 비닐봉지에 쑤셔 처박혀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조기 한 마리 지 손으로 구운 게 없더군요. 이게 뭐야, 동서? 하면서 제가 바닥에 탁 던졌어요. 너 제사 음식 사왔니? 그런데 왜 네가 장만했다고 했어? 그러면서 증조고조 제사까지 지내자고? 저도 모르게 기다리던 꺼리를 잡자마자 볼때기 살 두둑한 년에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어요. 소리는 요란하지만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서 다시 한 대, 두 대 올려붙이는데 아, 왜 이러세요? 요년이 울부짖고 서방님도 형수님 왜 이러세요? 얼굴을 굳히며 저를 막아서자 남편이 서방님을 잡아챘고 저는 아, 왜 이러세요? 고작 이런 걸로 차려내면서 증조 고조 제사 살리라고 지랄을 했어? 이 개 같은 년이? 년 머리끄댕이를 잡고 패대기 치고 발로 인연의 배를 몇 번 후려차주고 제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는 동서년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가려는데 인연이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버티기에 무거운 포대자루 끄듯이 두 손으로 머리까지 벗겨져라 머리끄덩이를 잡았더니 눈이 위로 쭉 찢어질 때까지 버티더니 아픈지 무릎으로 질질 기어 따라오더군요. 제사상 앞에 끌어다 놓고 인연이 사가지고 온 남은 전 잡채, 꼬지, 생선구이 불고기 식혜며 다 인연에게 들이붓고 쏟아내며 시루떡 손으로 잡아 시루떡 귀싸대기를 쳐주고는 남편 시켜서 인연하고 제 통화를 틀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서방님에게 어제 동서와 통화한 저 두 개의 통화 녹음을 연달아 들려주면서 저도 모르게 열불이나 마지막 귀싸대기를 올려붙였는데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찰싹 하고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가야 하는 시어머니 목소리 뒤로 형수님 하면서 서방님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동서 인연이 이간질한 모양인데 제가 동서 때문에 유산된 거라면서 원망하고 가게로 전화해서 괴롭힌다고 동서 인연이 밤마다 오늘도 제가 가게로 찾아와서 자기의 죽인 살인자년 취급했다고 울어대는 바람에 형수 해도 너무하네 했대요. 자기 와이프 말이니 일단 믿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서방님도 할머니 제삿날 집에 가서 동서 붙들고 한바탕 했는데 사람 좋은 형수가 자기 모르게 그랬더니 시댁이며 저희에게 꽁한 마음에 연락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 입원했던 날 동서년이 웃으며 왔던 이야기며 그 자리에서 한 말 서방님께 하니 기함을 하고요. 어쩐지 둘째 서방님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 했더니 동서년이 저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더라고요. 네가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아이 유산한 이야기를 입에 담니 씨발려나 씹어먹어도 시원찮으려나 그러고 서방님한테 이야기 지어내며 이간질했어? 애절하게 글러먹은 인사라며 혀를 차며 저는 어머님께 안겨서 서방님 내에서 나왔어요. 잘했다고 속 좀 풀리냐고 유산한 걸로 전현에게 당한 수모에 눈물 흘리시면서 저거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시부모님 저런 독하고 무식한 건 한테서 당신 손주 안 보고 싶다는 시부모님 서방님은 그날로 시댁 따라 들어왔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형님, 형수님 자기가 사람 잘못 데려가 봉변당하셨다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저런 거랑 못 산다고 이혼서를 놓고는 서방님은 매일 저에게 안부 전화 하십니다. 평생 저에게 빚졌다고요. 나이 어린 형수라도 처음부터 애이 차렸던 서방님이라 저도 악감정 없어요. 엄마가 권해주신 보약 덕분인지 저 징그러운 동서년 쥐어뜯으며 한이 풀려선지 가족 모두들 따뜻하게 제 편이 되어주셔선지 저는 곧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차라리 안 차리고 말지 할아버지 제삿날 그 오만난장을 버렸는데 우리 가족 모두 다시 화목해지고 임신도 하게 되어 감사하네요. 제상 받아 드시러 오시겠나요? 자손 보러 오시는 거겠죠. 음식보다 마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